진복씨 해보셔요. 일은 벼슬살이 격언투 공정해야만 밝음이 생기며 청렴해야만 위엄이 생겨 집안 살림 가흔 둘 용서해야만 정분이 바르며 검소해야만 쓰임이 넉넉해. 거간의 유 이어하니 거관의 유 이어하니 왈 왈 유공즉 생명이요 유공즉 생명이요 유림즉 생이라. 유림즉 생위래요. 거가의 유 이어하니 거가의 유 이어하니 왈 왈 유서즉 정평이요 유서즉 정평이요 유검즉 용족이라. 유검즉 용즉이라. 거간 그 관직살이 할 때, 거가 집에서 지낼 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관직 생활할 때와 그냥 일반인 생활할 때의 격이에요. 그래서 관에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잘 지녀야 돼. 여기서 소유하다 유자죠. 우리는 흔히 재물이니 이런 것만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소유라기보다는 잠시 관리하는 것인 거고 정말 소유하는 건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벼슬살이의 그 두 가지의 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공즉 생명, 그리고 또 하나는 유렴즉 생이에요. 첫째, 공적이어야 된다. 둘째, 렴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유공즉. 오직 공정해야만, 공다워야만 생명, 밝음을 낳는다. 선생님 전화. 전화. 예. 네. 그래서 이 공다워야 한다는 것 첫째. 우리가 한마디로 사적인 것을 자꾸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그게 이제 지난 9년에 우리 현대사가 보여주는 면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된지를 아무도 몰라. 근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인데, 근데 그게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일도 그렇게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것은 공적 생명인데 사즉 상암해서 그래요. 사사롭게 하니까 이거 어둠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의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이어야만 거기서 밝은 것이 생겨나요. 또 렴즉 생이에요. 청렴해야만 위엄이 생겨나요. 이게 청렴하지 않고 이 뒷구멍으로 막 빼먹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험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엊그제 다스베이다 보니까 그 포스코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인 아주 씩씩한 여성, 지난번에 이제 PD 수첩에서 포스코의 문제 하나를 갖다가 지적했는데 그
뭐 그게 안 알려졌지. 왜냐면 삼성에서 다른 데로 다 이제 막아가지고 그 구조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근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그 이제 사람들이 다 흘려듣지만 전 굉장히 요 대목과 관계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정원 직원이 그 이명박이 청와대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스카웃 돼 가지고 그 갔는데 그 사람은 거기 있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국정원 직원이. 그래서 자기는 나 청와대 나 국정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여기 말한 청렴한 사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비서관이니 뭐니 막 이런 그 윗대가리들을 보니까 이거 완전 개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도 왜 나왔냐면 이렇게 이 포스코 그 정영준인가 뭔가 하여튼 그 굉장히 고약한 그 이제 포스코 이사장 그게 이제 이명박 때 이제 앉은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하마다 5조 원씩 벌어들였는데 그리고 그때 뭐 십몇 조인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그 현찰 그러니까 막 아주 빵빵한 거죠. 이 박근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자기 아버지가 그걸 했는데 그래서 포스코를 갖다가 박근혜가 살려주리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뭐 신경도 안 써. 거기가 물갈이가 안 된 모양이야 하나도. 그 박근혜 때요. 예, 그렇죠. 그냥 그 자체 내에서 서로 지들끼리 이렇게 저기 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요. 소위 장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YTN 같은 경우에 차남수 같은 그 이상한 녀석을 갖다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지금도 계속 시끄럽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사했는데 오히려 노조한테 잘 저기 지내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사고들이 다 그래요. 연합 TV 전부 다 지금 다 그래요.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공념이라고 하는 이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 사회는 쉽게 말하면 공적인 곳이 전부 사적이 돼버렸고 이 청렴해야 될 것들이 전부 뇌물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거로 완전 부패돼요. 진짜 이게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광물자원공사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문 닫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나머지 뭐 가스공사라든가 뭐 이런 데도 사실은 전부 이렇게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다들 스스로 알아서들 고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고쳐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적어도 공적 기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금 보면 부정 입사 뭐 말하자면 그런 것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된 그런 곳들만이라도 손을 대야 돼요. 특히 이게 우리 이렇게 막 몇 조 원씩 하는 그런 부채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중공기업 이런 데는 그건 손을 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다음에 거가의 유이하니 집안살이 해야 돼요. 또 두 개의 말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돼요.
하나는 서, 또 하나는 검이에요. 이 서라고 하는 거, 이거 용서하는 거거든요. 용서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서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용서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논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서가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 있는 것을 밀고 나가서 남에게까지 미쳐라. 이게 이 축의급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 축의급인으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크게 문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박근혜와 이재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게 이거거든요. 상대를 몰라. 상대를 몰라. 그냥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상대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모든 사람, 모든 일은 전부 나를 위해서 복무해야 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갖는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 서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용서를 해야만, 용서할 줄 알아야만 집안살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정평에 우리의 감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정분이 그래야 서로 편안해져요. 뭐 이랬다고 꼬투리 잡고 저랬다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애한테 자꾸만 너는 왜 이러냐, 너는 뭐 어떤, 이러면 애가 어떻겠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에 들어가면 문 꼭 닫아 걸고 그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밥도 따로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 새끼들이라는 것들이 뭐 어떻다고 계속 그러면은 애비애미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참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걔네들을 보면서 이 바로 그 상대를 이 서라고 하는 게 용서지만 이게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 입장이 돼서 그 서예요. 상대의 입장이 될 줄 알아야만 우리의 감정, 또 서로 간의 정분, 이런 것이 평안하게 되고, 유검즉 용족이에요. 검소해야만 그 쓰임이 쓰임이 충분해져요. 뭐 이렇게 있으면 막 있는 대로 다 써. 그렇게 되면 이게 그냥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글을 보면은 이게 그렇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거나 이러면은 되게 안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에서의 이 검, 이런 것들, 또
어떤 기관에서의 이 공명 이거는 정말 이건 꼭 새겨둬야 할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읽어볼까요? 거간의 유 이어하니 거관의 유 이어하니 왈 왈 유 공즉 생명과 유 공즉 생명과 유렴즉 생이요 유 렴즉 생이여 거가의 유 이어하니 거가의 유 이어하니 왈 왈 유서즉 정평과 유서즉 정평과 유검즉 용족이라. 유검즉 용족이라. 지금 혹시 보시죠. 거건의 유 이어하니 왈 유공즉 생명과 유렴즉 생명. 관직에 나아가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 말이 있으니, 먼저 공정하게 저에서는 빈천함의 아픔, 가려움을 알아야 젊을 때를 맞아서는 모름지기, 노쇠함의 매운맛, 신맛을 생각해야. 처 부기지지하얀 처 부기지지하얀 요지 요지 빈천적 통양이요 빈천적 통양이요 당 소장시지하얀 당 소장지시하얀 수념 수념 쇠로적 신산이라. 쇠로적 신산이라. 부귀한 자리에 이 지자 어떤 자리에 있어 이 자리죠. 그 부귀한 자리에 거기 부귀한 자리에 딱 있을 때는 처에서는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요지 뭐뭐 해야만 한다죠. 알지 않으면 안 돼. 뭘 알지 않으면 안 되나. 이 요자가 이제 영어의 머스트와 같은 거죠. 여기서 알지 않으면 안 돼. 알아야만 해. 빈천적 통양. 가난하고 천한. 귀하다는 것은 좀 높은 자리를 말하고 천하다는 것은 낮은 자리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간지러움, 어디가 나 지금 어디가 간지러워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알아야만 해. 제가 바로 먼저 읽은 글 중에 서자 축의급인 그게 이재용이라든가 박근혜 같은 모질한다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없어요. 제가 보면 그들이 가져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상대 이게 서거든요. 이렇게 서. 그래서 이게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귀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가게 되면 그게 어렵게 돼요. 그 이제 지금 이제 끝없이 우리가 이 정근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보면 끝없이 부귀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왜 이 부귀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왜 이런 상대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요. 이게 부귀가 쭉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들 보면 끝없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삶이라든가 흐름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 부귀한 데서 낙오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귀가 제 어떤 그 실수로든 또는 어떤 자기 그 운을 타서든 더 잘 나갈 때도 이게 무지무지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돼버리면요. 흔히 말하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그 혁명이 일어나요. 이게 그걸 도저히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귀한 거냐. 그건 좀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싹 멸문지화를 당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본을 추구하는 무리들도 보면 자기들 자신이 일정하게 스스로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내놓게 돼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부자들 더 세금 더 내야 된다. 우리한테 더 걷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럼 빌 게이츠는 그럼 이재용이 눈으로 보면 빌 게이츠 저거 바보 같은 놈 아니야? 나는 국민들 것도 뺏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더 내놓는다고 그렇게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바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이 지금 부가 더욱더 독점되거든요. 더 많이. 그렇게 되면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우리 돈 더 내겠다. 세금 더 걷어라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당 소장 지시하야. 소장. 우리 소는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소는 흔히 말하는 1000년 정도 되는 거고요. 장이라면 이게 이제 작년이죠. 그래서 소장 시시 한참 좋을 때, 한참 몸 좋고 막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서는 그럴 때는 수념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사부적 신상. 본인이 쇠퇴하고 쇠약해지고 이제 여기서는 또 늙은이가 되었을 때의 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미 단짠 신승 매운 이제 이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신산 맺고 산 신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맺고 얼마나 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쇠약해졌을 때 또 노인이 됐을 때의 맺고 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부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거, 소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신체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잘 나갈 때, 잘 나갈 수 없을 때의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득세했을 때, 기득권이 되었을 때 사실은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요. 역사에서도 증명해 주잖아요. 한말의 동학 농민전쟁 그게 딱 일어났을 때에 경주의 채부자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부자들 다 털었거든요. 그런데 경주 채부자네는
사람들이 거기는 우리 하면 안 돼. 그걸 비켜갔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돼.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천섬이다 그러면 절대로 천섬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오면 그건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사람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는 구휼을 할 줄 알고. 또 굉장히 재밌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이렇게 뭐 관리가 되지 말라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이 지켜야 될 부분을 이 최부자 안에는 대를 이어서 그걸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분들 뭐 나중에 이분들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이 이제 일제 거치고 뭐 이런 저거 되는데 그래도 엄청난 부자여서 저기 뭐죠 영남대 그렇게 만들 때 거기 아주 주축이 됐다고 그러죠. 동댕. 근데 지금 그게 누구 거가 됐어요? 다 뺏겼잖아요. 네. 박근혜 그쪽.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그러나 최부자는 지금 저같이 최부자의 아무런 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는 저만 그러겠어요? 앞으로도 뒤에 욕할 거예요. 삼성 이재용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걸 계속 두고두고 이재용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를 두고 욕할 거예요. 왜 지금처럼 가만히 모든 것을 다 장악해가지고 지들 뜻대로 여론도 만들고 막 다 주물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 법관이든 뭐든 뭐 정치든 어디든 사방에 말하자면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장학생.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제대로 한다면 삼성에서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난한 애들도 내가 법관이 되고 싶으면 법을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돈을 써야지. 그게 아니고 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녀석 나중에 내가 부려먹으면 잘 되겠네. 또 지금 힘 있으니까 저기 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작년에도 뭐 분기당 몇 조씩 벌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벌면 탁탁 우리나라 빚이 지금 엄청나니까 그거 갚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그걸 쓸 줄 알아요. 공적인 부분에 투자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시집장가 못 가니까 그런 거 막 결혼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아파트 한 채씩 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그걸 쓸 줄 알아야죠. 그게 이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의 그런 저기예요. 자, 해보시죠. 처 북이 지지하얀 요지 빈천적 통양이요. 당 소장 지시하얀 수념 쇠로적 신산이라. 처 북이 지지 북이의 자리에 처에서는 내가 어떤 부와 귀를 누릴 때란 얘기에서 내가 그걸 잘 누리고 있을 때는 빈천의 빈천함의 아픔과 가려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소장기시 내가
젊었을 때를 당해서는 내가 그 젊었을 때는 수념, 무름지기, 그 늙고 그 쇠약하고 늙음에 따르는 그런 어떤 신산, 이것도 결국 고통이겠죠. 뭐 신산함을 반드시 그 생각해야 되느니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왜 그러면 거꾸로 내가 빈천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쇠로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게 궁금한데. 아, 그거는요. 예.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왜냐면요, 빈천한 사람은 부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부귀에 대해서 이렇게 저게 부유하고 귀하다는 건 알지만 부귀가 어떤 경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재용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쇠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약하고 이게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젊고 막 그렇게 힘있고 그러면은 그 막 힘없고 막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돌보고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없고 말하자면 그러면은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 노인네도 그냥 보면 몸 간신히 움직여서 다니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심한 분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사실 굉장히 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가해자. 사회적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높은 자리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가질 수 있죠. 나 같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이 낮은 자리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를 않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당했던 것보다 더 해.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경우 나도 어렵게 살아와서 아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똑같이 나도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그 어려운 말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이젠 난 그렇게 안 어렵게 살아야 돼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만 나가거든. 그렇게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이렇게 내려뜨리는, 대체로 자기 자신을 내려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지금 여기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자주 말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전부 보면 자기 자신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끝없이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시죠. 읽어보시죠.
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죽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중국 고승전을 보면 승려들의 평균 수명이 70세가 넘어요. 40대가 평균 수명이던 시절 승려들이 거의 배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어느 날 문득 나 내일 갈게 하고 떠나시지요. 저도 그렇게 우리 집 방에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제가 의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알게 된 것은요, 짧고 굵게는 없다. 굵고 길게만, 짧고 가늘게만 그렇게 갈려 있을 뿐이에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양생연년이란 굵고 길게라는 말이죠. 네, 제가 이게 그 의학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짧지만 굵게 뭐 이제 그런 걸 갖다 아주 굉장히 의기롭게 토하고 그러는 걸 저 어려서부터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 쪽을 딱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굵은 것이 길게 가요. 그 짧은 것은 가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거를 저도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일인데 이게 이제 2014년에 쓰여졌으니까 그 전이죠.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늙어서 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딱 가지면서 그런 내가 늙으면서 앞으로 내가 가져야 될 그것은 깨끗하게 죽는 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죽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안 그러거든요. 지금 막 마음껏 하면서 나중에 내가 그때 갈 때 깨끗하게 가면 되지. 안 돼요, 그게. 갈 때 깨끗하게 가려면 지금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물론 그 깨끗하다는 게 뭐 저는 밤낮 들어오면서 그 깨끗하게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거 뭔가 건강하게 건강하고 그렇게 스스로 자꾸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굽어지거든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럼 자꾸만 이런 걸 피고 그런 것들을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내밀고 이런. 또 눈이 나쁘면 자꾸만 눈을 이렇게 키우고 그 눈을 크게 뜨고 그걸 자꾸만 돌려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뭘 보는 걸 갖다가 안 보고 눈을 감고 있는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